탑픽인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인 이슈는요, 펠리츠는 이제 바뀌었죠. 레몬 리서치죠.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회사 이름, 회사 이름도 생각날 겸. 그러니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또 오랜 전통 있는 펠리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탑픽인 이슈 탑3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행인데요. 코로나 조금 방역 단계가 좀 약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중에 어떻게 결정할지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중에 관련된 또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행인 것처럼 이제 400명대 이하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도 좀 하향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크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한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결정 나기 전까지도 계속 이 수준으로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가 이제 반등하는 기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여행, 면세점, 항공, 카지노 대표적인 피해 섹터였었죠. 이제 앵커님도 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네. 그래서 또 의류라든가 오프라인 유통 이쪽도 같이 다 영향을 끼쳤는데 하지만 이제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특히 어떤 지금 뭐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일단 계속 현금 확보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랐어도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또 여행주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여행주가 최근 들어서 어떤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어떤 여행객을 모집하면은 뭐 거의 어떤 보복 소비가 이런 거다라고 네. 보여줄 정도로 강하게 예매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100% 환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가 또 여의치 않으면 또 환불을 받게 되면은 또 실망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도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정점만 지나게 되면은 기저효과와 함께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다. 어떤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점들. 요즘 카페 가 보니까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몰 같은 데 가 보면은 다 마스크 쓰고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게 맞아요. 되면 일단 사람은 컨택트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방역 단계가 좀 심화됐을 때도 사실 뭐 큰 대형 면세점 또 그 대형 면세점이 아니에요. 대형 물건 파는 그런 업체들 가보면 사람들 많았고 사실 또 증시에서는 이미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됐는지 네. 뭐 앞서 말씀하셨던 여행 면세점 또 뭐 음식료주 다들 좀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한 달 전쯤에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현대백화점인데요. 네. 그 뒤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한 단계 목표가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일단 실적은 작년에 선전을 했고 작년 영업이익이 물론 한 반토막이 나서 1,500억 정도는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 다시 한 2019년도 실적까지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빠른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어떤 오프라인 업체들의 고민이 외형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현대백화점은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의 프리미엄 아울렛 이제 공사 중이고요. 청주에도 아울렛을 세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월 말에는 여의도에 서울 최대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네. 집 앞입니다. 네. 부러우시죠?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갑은 얇아질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단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PER 10배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백화점 지난 한 주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하락 추세 1.67% 지금 시간 82,6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81,0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대 이상으로 한 10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대로 박스권 하단부 가격이 이탈하는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재 82,600원 선 거래되고 있지만 매수가 한 81,000원 선 내려오시면 매수 가져가시는 거 좀 지금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는 10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 보시겠습니다. 네.
2050 탄소 중립 정책 지속된다는 관련한 뉴스인데요.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네.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 탄소 배출 제로 이쪽의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는 네. 또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개발도상국도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큰 흐름들 계속 기존의 흐름들 맞춰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게다가 또 바이든 행정부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더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줄 걸로 기대하는 네.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자, 뭐 조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첫 번째 행정 명령 중에 뭐 8회 기후 협약 서명한 것도 바로 이제 저희가 보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관련주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요즘 핫한 반도체랑 네. 또 친환경 관련된 쪽이랑 연결될 수 있는 쪽이 뭘까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이요? 네, 이 회사는 가전인 쪽에도 들어가는 냉매가스죠. 특히 이제 냉장고에 에어컨에 들어가는 이제 냉매가스와 함께 반도체용 특수가스 쪽 관련된 쪽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리튬 2차 전지 쪽에서 전해질 관련된 부분을 이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이 또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반도체용 특수가스도 당연히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소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갖고 있는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배출 사업권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큰 폭의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작년에 한 영업이익 70억대, 올해 한 400억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특히 이제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점 쪽에서 한 13,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쪽은 일단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쪽에서는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서 못 샀다라고 하게 되면 공략 가능한 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다시 한 단계 레벨업된 15,000원대, 손절가는 11,7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자 후성 최근에 좀 하락세인데요. 이럴 때가 매매 할 수 있는 특히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매수가 13,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1,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탑픽 이슈 뉴스 첫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 또 오른다라는 게 헤드라인인데 또 오르는 이유가 있죠. 네. 앞서 오늘 그 빅머니 일부 시간에도 기자들하고 얘기 나눴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수급 차질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쉽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제 산업별 타격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 공급이나 수요 모두 다 타격을 받았지만은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회복되기가 조금 좀 이제 라인업이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 상황 시간이 쪽에서 걸리죠. 예, 네. 수요가 먼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첨단 산업인 쪽은 계속 또 커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더더욱 이런 현상들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공급 부족을 해소할 만큼 이제 메이커들이나 공급 라인들이 설비를 투자해서 바로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렵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비메모리 쪽이 커가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수혜 섹터를 보통 이제 오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쪽이 이제 외주 패키지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쪽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테스나라는 회사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CIS 같은 그래서 이미지 센서 쪽으로 어떤 테스트 쪽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스마트폰 쪽이 더 회복하고 이에 따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어떤 실적의 기회가 높다라는 쪽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대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대비 거의 이제 2배 수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은 한 870억 그러다 보니까 고성장이죠. 그런 쪽에서 주가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주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민에 되는 끝자락 정도에서는 네.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가격대 한 55,000원대 밑에서는 공략 가능한 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6만 7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만 1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지금 테스나 54,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6만 7천 원, 손절가는 5만 1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탑픽인 이슈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